현재 시간 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오늘 코스닥 낙폭 과대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시네요. 코스피 현 구간에서 1% 넘는 하락을 코스닥은 3% 넘는 급락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주, 로봇주, 성장주 등 2차전 지수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기회인 건지 아니면 정말 위기의 신호탄인 건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4가지 주인공들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유가가 갑자기 올라서면서 S-오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LIG 넥스원, 넥슨게임즈, 알테오젠이 있는데 유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 JP모건에서 유가가 이 상황이라면 뭐 13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 만에 국제유가가 거의 10% 안팎의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중동 불안감이 결국 확전으로 이어졌는데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급등을 했죠,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한 6%대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는 9%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77.58달러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WTI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74달러 후반대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유가가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S-오일을 비롯해서 이제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불안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정에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연정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주변 국가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면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중단되면은 바로 이제 실각할 위기에 현재 내부 정치적으로 놓여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중동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정권 연장을 꿈꾸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그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과 행동을 먼저 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근데 마침 또 미국 정부에서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뉴스들이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는 시그널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런 식으로 중동 지역이 불안정한 정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결국에 이제 정권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좀 억제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서도 유리한 키를 가져갈 수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변수가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러한 모습들이 좀 불편하게 다가올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만약에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이제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사우디는 모양새 측면에서는 중동 국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란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종파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최근에 미국 셰일 업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 3일 같은 경우에도 오펙 통해서 하루에 12만 배럴이나 더 증산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결국에 그 WTI 기준으로 55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 이제 원유 가격이 머물도록 지속적으로 좀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만 결국에 셰일 업체들이 지금 현재 65달러가 이제 그 기준 가격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배럴당 그 정도 가격이 돼야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 셰일 업체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설비나 이런 생산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아마 사우디 정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더욱더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해지는 부분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정말 수혜주와 피해주가 다 전쟁과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지금 중동 안에서 가장 문제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네. 지금 그 안에서 이란이 만약에 여기에 꺾여버리게 된다면은 산유국이라는 점에서 네. 유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유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헤르무즈 해역도 있죠. 네, 그 부분을 만약에 차단을 했을 때 굉장히 또 국제 유가가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간에 어떤 식으로 사태가 수습이 되는지
또는 확대 일로로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인 역량은 당연히 이스라엘 대비해서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외교적인 기만 또는 협상 지연과 같은 여러 전략을 기존에도 폈던 전력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동주의파라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을 세게 한다는 게 항상 공통된 이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쨌든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한 말에도 이제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포트를 다시 한번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여기서 미국이 잘 중재를 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냐, 네. 아니면은 확전될 것이냐, 이란이 일단 여기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게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많은 증권에 참여한 증시에 참여한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SOL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정유주들 오전장에 반짝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한 종목도 있지만 오히려 SOL은 오후에 탄력도를 더욱더 키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유주 안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담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오늘은 좀 늦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SO일이 장중한 때 1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저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7.42% 상승대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다음 주에도 이런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일단은 관심 종목 안에는 담아둬야 된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5일 지금 현재 가격에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만약에 포트 안에 S5일을 좀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좀 관망하는 자세도 일부는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그럼 다른 종목들을 또 눈여겨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항상 좀 말씀드리다시피 결국에 대장주가 더 가고 대장주가 조정도 덜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헤르무즈 해협을 뭐 차단한다던가 점점 더 확대 일로로 사건이 번진다라면은 과연 정제 마진 같은 경우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에 유가 자체가 높을 때 정제 마진도 높아지는 그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실수혜주들이 그나마 많이 오르고 그리고 빠질 때 덜 빠진다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S5일이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탑픽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를 노려보자. 하지만 오늘은 타이밍이 늦었기에 조정 시에 혹은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접근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 드렸습니다. S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의 급락, 배경에는 제약바이오주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다시 40만 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대다수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전쟁의 불똥 때문입니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외국인의 수급 이탈로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금리, 물가와 연동돼서 바이오주가 하락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뭐가 맞을까요? 네, 일단 금리 하락에 베팅했던 물량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면은 세론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러 이제 섹터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좋았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도 종목들이 다 코스피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추세가 점점점 두드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그 자금을 이번 조정을 통해서 코스피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갈아타는 물량도 저는 분명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도 상대적으로 코스피 관련주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정만 보더라도 확실히 코스피가 덜 빠지고 코스닥이 낙폭이 훨씬 크죠.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크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현금을 이번에 마련한 다음에 코스피 종목들로 다시 한번 포트를 꾸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런 큰 맥락에서 당연히 오늘 하락세가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장중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3.63%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보다 더 큰 하락이죠. 7.6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물론 꼭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네. 오늘은 파마리서치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눌리는 모습들을 좀 크게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면 다시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고 그러면은 금리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다시 상승으로 빠르게 방향성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알테오젠도 40만 원 밑으로 또 떨어졌어요. 최근에 야금야금 올라서 주가적인 회복이 나왔던 알테오젠인데 그래도 앞으로 기대할 요인들이 많잖아요. 뭐 제약바이오단도 그렇고 그렇죠. 알테오젠 동사만 놓고 봤을 때에도 앞으로의 전략에선 비중을 늘려야 되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현 구간에서는 금리와 연동돼서 조심해야 될 바이오입니까? 저는 조금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알테오젠만 놓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특히나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8개월째 알테오젠은요. 급등 후에 지금 기간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단에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보유자가 아니라면은 지금은 어느 쪽으로 방향이 결정될지를 일단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순서상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024년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바이오 섹터를 주도하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을 꿈꾸는 투자자분들이 알테오젠에 굉장히 많아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새로운 이슈를 동반한 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두고 있는 뉴스도 사실 굉장히 강한 뉴스는 없죠. 원래 기존에 열리는 바이오 예를 들어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런 뉴스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바이오 sek터에서 어느 정도 투매가 나온다라고 해서 대형주들을 담기에는 저는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권대에 평단이 굉장히 낮은 분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지켜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박스권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물론 동사의 모멘텀도 있지만 투자 심리가 금리와 연동된 바이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매수 기회로 보긴 좀 어렵다. 관망하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포인트의 한 축은 넥슨게임즈가 맡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텐센트 인수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 정말 많은 특징주들이 다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데 넥슨게임즈는 나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로이터 통신에서 처음 제가 이제 보도를 접했던 것 같아요. 그 고 김정주 회장 유족이 현재 이제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데 있어서 20조 원, 150억 달러 정도의 지분 인수를 타진한다. 텐센트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넥슨 측 반응이었습니다. 넥슨 측에서 확인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확인 불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사실 무근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무언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3개월 이내에 다시 재공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는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관련된 뉴스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가가 뜨거울 때 무언가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눌리는 구간을 기다려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쨌든 유족 입장에서도요. 결국에 지분은 굉장히 매각하고 싶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뭐 경영권에 욕심이 있었고 굉장히 큰 꿈을 품고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일신을 좀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분 매각에 대한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좀 염두해 두고 싶은 부분은 텐센트가 굉장히 최근 5년 이내에 국내 게임 산업, 그다음에 엔터 산업에 이런 식으로 지분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 이제 지금 현재 등극되어 있는 게임사들도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리고 엔터사와도 이제 지분을 인수한다던가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하이브에서 SM 그 지분 같은 경우에도 텐센트가 일단은 떠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이제 MOU도 현재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한류 산업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 텐센트의 최근에 입김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무근 입장이 아니다라는 그 문구에서도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쉽게도 주가는 20%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뭐 시장의 분위기 탓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음봉이 기록되고 있어요. 9%가량의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월대 재공시가 나온다라는 건 또 한 번 이 이슈와 관련해서 재부각받을 수 있으니까 네. 못 판 분들은 들고 가는 게 맞는 현재 구간 전략일까요? 네, 만약에 저라면은 네. 당연히 이제 들고 갈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넥슨 게임즈를 어느 정도는 눈여겨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어느 정도 눌리는 구간, 최근에 어쨌든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진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많았죠. 근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한번 좀 나와줬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포트 안에 담아봐도 괜찮은 모습새가 모양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는 기간이 필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뭔가 이렇게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뒤숭숭할 때 뭐 관세 무풍지대 그리고 전쟁과 관련해서도 한 발 물러서 있는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가져가 보는 건 어때요? 피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피할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게임 섹터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청자분들께서 뭐 원전 관련주나요, 아니면 뭐 방산주나 조선주가 만약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아예 기계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라면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저는 게임 섹터에 공격적으로 내 포트를 늘리는 부분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매수해놓고도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원전 섹터와 비교해봤을 때 그냥 단순 비교입니다. 게임 섹터가 그만큼 미래를 꿈꿀 정도로 아름다운 뉴스가 나올 것이냐, 내가 매수한 다음에요. 저는 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피하더라도요. 조정받는 주도주로 피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종목 보시죠. 오늘 방산주 안에서 LIG 넥스원의 주가 상승 50주 신고가 또 한 번 기록했습니다. 중동 모멘텀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나오니까 방산주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안에서 특징적인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이 하나 시스템 굵직한 종목들보다는 LIG 넥스원, 휴니드 그러니까 좀 중소형주 혹은 대형주보다는 2등주들이 더 많이 그쵸. 움직여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1등주들이 너무 많이 갔었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만 하더라도 뭐 10만 원 내외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18만 6,3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렇다면 단기간 안에 80% 이상 상승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인 부분을 봤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잘 받쳐주면서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LIG 넥스원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잠깐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13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는 69.6%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 정도 영업이익 상승률이라면요. 물론 뭐 게임주나 아니면 기타 뭐 반도체 섹터에서 굉장히 영업이익을 잘 내는 회사만큼 이제 이익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익은 굉장히 좋았으나 주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방위산업 업체들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미 수출의 수익성이 동시에 현재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받쳐주는 안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건전한 상승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이 다른 방산주와 비교해봤을 때 갖고 있는 뭔가 장점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러우 전쟁 이야기하거나 뭐 이스라엘 이야기 나왔을 때 당시에 전차 그리고 미사일 쪽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무기에 따라서 종목을 고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묵직합니다. 네. 묵직하다 보니까 도입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들이 굉장히 신중한 편이죠. 그만큼 물론 금액도 큽니다. 크는데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상대적으로는 이제 도입 금액이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저렴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동사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가 다양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비궁 도입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신궁이나 해궁, 현궁 같은 경우에도 추가 수출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있죠. 뭐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에도 어쨌든 고객
국가들이 이미 존재하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이 다변화돼 있다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할 만하다라고 시청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런 가운데서 동사 같은 경우도 현재 기준으로 29조 9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방위산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수주 잔고 또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착실하게 잘 채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와 관련된 뉴스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수주를 했는데 1조 원대다 하면은 그렇게 큰 언급도 안 됩니다. 워낙 최근에는 뭐 3, 4조 원대 정도 이제 수주를 해야지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는 상대적인 부분을 항상 비교하다 보니 오늘같이 그동안 2등주로 취급됐던 종목들도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 다시 랠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 오늘은 2등주 후발주들이 더 강합니다. 전체 4개 포인트 종목 안에서 이정민 이사가 선택한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S-오일이네요. 네, 저는 오늘은 빈쌀만에게 한번 투자를 좀 해보자라고 시청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수도가 타격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수사뿐만 아니라요, 어느 정도는 액션을 취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상공에요,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지금 전투기들이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극적인 뉴스가 주말 중에 추가적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이런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당연히 S-오일을 최선호주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S-오일이라고 이제 탑픽 종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오일 탑픽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